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플래툰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 밀떡은요, 그동안 이제 보라매 KF-21 보라매 전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매체에서 좀 부풀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좀 국뽕스럽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사는 곳이 이제 빌라고 옆에 아파트인데 되게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저희 그 아파트가 놀이터가 있는데 가끔 애들이 오는데 애들이 놀이터에 놀고 이제 저는 글 쓰느라고 창문 열어놓고 있는데 새가 이렇게 지나가나요. 그때 근처에 산이 있으니까. 근데 애 하나가 이렇게 올려다보니 저 보라매야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 보라매가 뭐야 막 이러면서 이제 그냥 끝나긴 했는데 그게 그만큼 사람들한테 좀 이슈가 많이 이제 됐던 거였죠. 이슈가 되는 새들을 보통 이제 애들은 잘 모르면 대명사격으로 그렇죠.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실 그거 까마귀였거든요. 네, 까마귀 도시에 아니면, 살다 보니까 뭐 잘 몰랐던 거죠. 네. 있어도 황조롱이 정도인데. 네, TV에서 그만큼 이제 보라매에 대한 맞습니다. 언급이 많으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보라매 첫 비행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고요. 그 이후의 비행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보라매의 성능에 대해서도 너무 또 국뽕스럽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반면에 너무 허접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무엇을 근거로 이야기하는지는 정말 이야기하지 않고서 이야기하는 분들 많은데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 준비를 해본 게 뭐냐면 보라매를 우리가 개발 성공해서 첫 비행까지 온 것은 정말 많은 위기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지 않습니까? 난관을 다 뚫고 온 거죠.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이 바로 4대 항정 장비였습니다. 항공 전자 장비 중에서 아주 핵심이 되는 그런 장비들을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개발을 한다? 못한다 이거죠. 아, 그렇죠. 기반이 없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그렇죠. 그래서 드롭하기도 하고 또 다른 또 입장에서는 그래도 해야 된다는 쪽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 난관들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연구원분들 또 방산업체 해당 걸 맡은 방산업체의 연구원분들의 노력이 있어서 이때까지 왔고 그런 거죠. 유키즈의 방산 네네. ADD 연구원 분께서 나오신 것 같은데 정말 그분들이 얘기하는 그 열정과 열의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사실 KF-X 사업에 참여했던 미국조차 그런 중요한 핵심 기술은 이전하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계약서에 서명해서 이걸 이전받는 조건으로 뭐 엔진을 산다든지 이렇게 얘기 나왔을 때도 사실은 국회에 미국 의회에 이제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술 이전을 거부했던 사례가 있을 정도로 그래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4대 항전 장비 말씀드린 건 어떻게 보면 전투기 자체만큼이나 중요했던 기술이었거든요. 이거를 거의 진짜 맨 땅에 헤딩하던 식으로 개발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죠. 네. 그래서 미티어 미사일 단 것도 처음에 미제 미사일을 지금 미티가 안 될 거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미티어가 선정됐던 거였거든요. 오히려 잘 됐죠. 예.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4대 장비를 하면은 쉽게 어떤 게 있나요? 이선 레이더 기술이 레이더였고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광학 장비죠. 그 전자 광학 장비 EOTGP라고 하는 전자 광학 장비 일체의 시스템들을 또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적외선 투적 장비죠. IRST 기술. 이 기술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적외선 추적 장치. 그리고 오늘 한번 이제 좀 주가 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전자전 시스템. 전자전. EW 시스템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이 시스템들이죠. 이 4대 항공 전자 장비들은 그 장비와 그 시스템 일체 그리고 통합 기술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 기술 모두를 미국에서 주지 않는 건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 입장이라도 당연히 그럴 거예요. 그리고 합동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기술을 줄 거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 기술은 절대 안 주죠. 그렇죠. 줄 수가 없죠. 그 정비할 부분에도 실링 딱 해가지고 까면 바로 알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보낼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기술은 안 넘길 줄 알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저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는 예측했어요. 다만 저는 이 4대 항전 장비를 우리가 개발 성공하리라고까지는 정말 생각 못했습니다. 박 의원님조차 예상을 못했다. 그 네 가지 중에 딱 한 가지는 가능성이 그래도 있겠다라고 본 게 바로 오늘 이야기 드릴 전자전 체계인데 이 부분은 왜 제가 예측을 했냐면 미국이 우연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전자전 장비를 오픈한 마지막 국가가 대한민국이었어요.
그 이후로는 전자전 분야도 절대 기술 이전 안 돼. 그래가지고 뭐 어떠한 동맹국이라도 기술 이전이 안 됐죠. 일본도요? 일본 물론입니다. 일본도 물론 안 됐는데 그러나 일본은 그 이전에 기술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기술 이전이 됐죠. 기술 이전을 이제 막은 그 막차를 탄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그러니까 우리 뒤에서 이렇게 문이 닫혀버려. 지하철 탈 때 잠시만요 하고 막 뛰어서 앞에 딱 타고 슬라이딩 딱 했는데 뒤에서는 하다가 이제 척허덕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개발되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ALQ88K F4E에 장착된 네. 전자전 포드죠. 그걸 우리가 개발 성공해서 훌륭히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ALQ200K 요 전자전 포드는 훨씬 업그레이드가 된 거고 지금 현용의 4세대 전투기에서 상당히 유용한 그런 전자전 포드예요. 물론 포드를 달고 있어서 내장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그 기술적 기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예견을 좀 했던 거죠. 일반인인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미사일 같이 생겨서 이거 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전자전이라고 하면은 예전에 그런 게 있어요. 그건 맞는 말씀인데 예전에 한번 청주 기지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여러 지인분들하고. 네. 그런데 청주 기지에서 F4E 팬텀을 운영하는 뭐 어떻게 보면 팬텀의 고향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 기지에서 F4E 팬텀에 뭐 막대기가 치름 달고 허연 게 이제 그렇게 네. 이륙을 할 때 보면은 저게 뭐지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그거는 전자전 포드다라고 했더니 전부 공군 관계자분들이 나를 주시해요. 그죠. 저 새끼 간첩 아니다. 네. 전문 용어 나오는 한눈에 보고 번에 알아차는 알아봤지? 거야. 그게 굉장히 좀 구별하기가 멀리서 볼 때는 네. 어렵죠. 진짜 미사일가 박연님은 전혀 어렵지 않았죠. 저도 눈이 나빠서 어려운데 워낙 사진들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은 알 수가 있었고 이게 전자전 기술은 대한민국이 어느 수준인가요?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 말씀드리려고 했지만은 사실 이 수준이라고 하면은 최상위권 수준인 건 맞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5세대로 진입하기 위한 세부 기술들을 더 개발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 전자전 체계만큼 놓고 본다면 상당히 요번에 좀 놀랐던 게 이제 자세히 보다 보니까 이질적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전자전 체계와는 많이 달랐고 특히 라팔이나 타이푼 이런 경쟁 기종과는 상당히 달랐고 또 하나 F-35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상 설계. 그러니까 이게 F-35의 전자전 체계를 위에 섰다. 뭐 우리가 우위다. 저쪽이 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설계 사상이 상당히 달리 가지고 간 거고 거기서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상위권이다. 예. 그것의 기반은 우리가 원래 강하잖아요. 그렇죠. 민간 산업에도 전자 분야가 강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기반이 되는 것 같아요. 참 이런 부분을 들으면 좋은데 사실 자세히는 몰라요. 전자전이라고 눈에 하면은 보이지 않으니까. 네. 그냥 이게 EMP야 아니면은 이거 전기를 쏘는 레이저야 건가? 뭐 예.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네. 있죠. 사실 이렇게만 들으면은 저 같은 사람은 잘 모르거든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우선 전투기의 전자전 시스템이라는 것은 적 레이더나 레이저나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그 전파 신호로 인해서 제밍을 걸 수도 있고요. 이러한 그 공격에서 방어를 하고 거기에 적절히 대응하는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적의 대공 방어망을 뚫을 수 있는 거죠. 이 전자전 시스템만 제대로 갖추고 있으면. 거기에 이제 지금 뭐 현 세대에서는 에이사 레이더 시스템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우선 F-35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가장 취약한 방공망을 뚫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미션 컴퓨터가 자체적으로 파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정도가 수준까지 갔는데 우리의 그 전자전 시스템도 상당히 제가 보기에 우리 전자전 시스템의 특징은 광대역. 그러니까 저대역 때부터 고대역 때의 모든 그 전파 신호들을 다 탐지해낼 수 있는 그런 광범위한 시스템이고 이 시스템을 한꺼번에 통합했다는 것이 상당히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에 성공을 거두었다는 확신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를 지금 우리 시험 비행을 계속되는 2200회 시험 비행을 통해서 구현하고 입증하겠지만은 장착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외형 쪽으로 볼 때
한 6군데 정도의 안테나들이 나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후미에도 있고 그리고 기수에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기체 측면 그렇죠. 네. ing면 날개에도 있고 거기에 RWR이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장착이 돼 있어요. 그리고 안테나 그리고 통제할 수 있는 그렇죠. 제어기 자체야 당연히 내장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초반에 말씀드렸던 ALQ200K 우리가 먼저 개발했던 거를 베이스로 그걸 훨씬 확장했고 능력을 업그레이드해서 그걸 내장했다라고 보시면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전쟁에서 영화를 보게 되면 미사일이 날라오고 주인공을 막 피하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거 한두 발 피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전쟁터에서 전투기가 들어갔을 땐 가장 베스트는 상대방 미사일이 안 날라오게 만드는 건데 그러려면은 사실 전투기 자체를 숨길 수는 없으니까 상대방이 전투기를 추격한 레이더를 재밍시켜서 혼란을 시켜주든가 조준을 못하게 아니면 상대방 레이더의 그 위치를 파악해서 얘기한 대로 이렇게 피해 간다든지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취약한 곳을 찾아서 거기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전자전 장비고 전투기의 생존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장비 중에 하나죠. 요즘 전투기 엔진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해도 미사일을 따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전투 기동성이 아주 좋아졌다고 해도 미사일이 추격하는 걸 막을 수는 없게 되니까 일단 전투기에 미사일이 날아오는 걸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장비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전자전 시스템이 통합됨으로 인해서 그 전자전 시스템에서 위협을 감지하고 그 위협을 감지하는 것을 제밍도 걸고 그 다음에 체프나 플레어를 네네. 발사하는 발사기까지 자동으로 통제되는 그런 시스템인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전체가 보라매의 전자전 시스템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고 이 시스템은 LIG 넥스원에서 역시나 개발을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앞서의 그 기반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예측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4대 장비 중에 다른 3개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전자전 장비만큼은 개발이 성공할 수 있을 거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 전자전 기술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고 향후에도 더 확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 스텔스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F-35를 도입한다고 해서 그 반대급부의 기술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락히드 마틴에 내걸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그 뒤에 숨어 있는 것들도 잘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기체 자체뿐만 아니라 그 그렇습니다. 어떤 계약을 걸고서 어떤 기술 이전을 원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것도 봐야죠. 거기서 락히드 마틴이 해줬던 그 전자전 장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제5항공연구소입니다. 해미 기지에 있다고 제가 네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서 스텔스 관련된 그런 시험도 하지만은 이 전자파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자전 분야에 대해서의 실습과 시험도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엄청난 규모의 시설이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봐도 잘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전시회 갔는데 이렇게 장비는 갖다 놨는데 영어가 너무 많아갖고 사실 머리도 아프고 옆에서 설명을 안 해주면 잘 모르겠고 아는 척하기도 좀 어렵고 그러긴 하지만 현대 전쟁의 항공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비 중에 하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자동차 운전할 때 졸면은 이제 경고음 울리는 거랑 사실 비슷한 거잖아요. 제가 에어쇼가 네네. 이제 내년에 또 있을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적어도 보라매를 기동을 할 수도 있지만 전시는 틀림없이 할 전시 거예요. 가능성이 있겠죠. 예. 예. 그 전시를 할 때 제가 여기에 요 안테나가 그겁니다. 또 요게 요 부분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요런 거 이야기해 잡혀가는 거 아닐까요, 박 의원님? 간첩이다. 간첩이다. 그거 하라고 전시를 하는 겁니다. 그거 하라고 전시를 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뭐 보안이 아니고요. 오히려 자랑. 예, 그럼요. 자랑을 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홍보를 우리 공군에서도 더 해야 되고 수출을 카이에서도 위해서 지금 뭐 수출이 지금 기본으로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더 알려야 됩니다. 지금. 카이에서도 더 해야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내년에 전시회장 가면 인도네시아 사람, 중국 사람, 폴란드 사람 아 중국 사람 아마 못 들을 거예요. 못 들어오겠죠. 예. 네, 다 안 볼 수 되지 있겠네요. 중국은. 예. 네. 예전에 그 중국 무관과 중국에 있는 공군 관계자, 그 지휘관들이 우리 에어쇼에 와서 정말 유심 있게 본 게 F-15K예요. 그 F-15K가 동북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라고 봐서 그들이 이제사 도입하기 시작한 그러니까 젠 11 그것을 가지고 과연 대응할 수 F-15K하고 있을까? 대응할 수 있을까 네. 때문에 상당히 유심히 봤는데 아마 다음에 에어쇼 때 우리 보라매에 적어도 이제 무관은 올 수 있어요. 왜냐면 중국 대사관들 그들이 아주 그냥 눈을 그냥 불아리고 까지고 보고 막 보고 사진 거예요. 엄청 찍을 네. 겁니다. 원래 F-35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노즐을 공개 안 했어요. 예. 노즐부를 찍지 못하고 보지도 못했거든요. 그쪽에 좀 비밀이 좀 있다고 해서. 미국은 뭐 그 정도까지 이렇게 과민한 반응을 보였는데 한국은 어떻게 할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저는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그냥 딱 보면은 카시트처럼 생겨가지고. 그건 이제 제어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예. 제가 그 에어쇼에서 김 PD님하고 이제 같이 가면서 네네. 소개를 해드렸는데 LIG 넥스원 부스에 보면 굉장히 크게 그렇죠. 하얗게. 그 유리관에 이렇게 전시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EW 체제, 자기들이 개발한 EW 체제의 각종 저대역 또 고대역 안테나들, CD 밴드 안테나, 그리고 EJ 밴드 안테나, 그리고 각종 고대역, 저대역, 출력기, 출력 증폭기라고 그러죠. 출력 증폭기들 그런 걸 쭉 이렇게 전시해 놓은 걸 보셨을 텐데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하나하나 어디 요소에 보라매에 장착이 됐고 또 내장돼 있고 그런 겁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뭐 박스 같은 그런 거, 제어기 같은 거, 카시트. 예, 그리고 제밍 발생기도 있어. 제밍 제어하는 그 발생기도 있는데 그것이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박스형으로 돼 있는데 그게 이제 다 전투기에 내장돼 있는 거죠. 참 흥미로워요. 전시장 가서 요런 거 계속 유심히 보고 사진 찍고 이러는 분들은 상당히 농도가 짙은 빌더기라죠. 전 이미 느꼈어요. 굉장히 짙다 못해 썩었어.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어디서 얘기하는 그냥 국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분야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 있다는 거를 우리가 현주소를 알아야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단지 국뽕스럽게 이야기한 거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에 기반한 거니까요. 그렇죠. 과장이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순신 장군님을 국뽕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 자체가 국뽕인 건데. 그렇죠. 여기서 이제 보라매가 5세대로 가기 위한 하나의 기술이 더 있습니다. 바로 표면에 나와 있는 이런 안테나들 있잖아요. 그런 안테나들을 전부 내장 집어넣을 수 있는 저피탐 안테나 기술인데 이런 LPI 안테나 기술들은 우리가 개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예시를 전시할 수도 있어요. 내년 에어쇼 때는 가능할 수. 저는 이제 예전에 들었을 때 도료 얘기해서 도료를 바르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안에다 집어넣어 버리는구나. 그렇죠. 그것이 상당히 그 스텔스성을 저하시키고 맞습니다. RCS 값을 올려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집어넣기 위한 F-35를 보면은 깨끗하지 않습니까? 튀어나온 부분이 없게 다 집어넣는 그런 부분 기술이 상당히 고도의 기술인데 그런 부분까지를 도달하기 위해서 계속 매진을 하고 있고 제 사견으로는 2030년이 가기 전에 가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은 보라매도 결국은 2032년 이후에 블록 3가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영화처럼 미사일 쏠 때 밑에서 열리더니 탁탁 돌아가서 무기창이 딱 열리면서 거기서 미사일이 나오는 거죠. 네, 제 아는 지인은 그 내부 무장창을 설계하고 있는 분인데 그것도 거의 됐다고 얘기하기는 뭐 하겠네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아직까지 이제 알려드리면 안 되니까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하고 있고 계시고, 가능성도 개발하고 계시고 그것이 어느 정도 가시화된다면은 이제 서서히 스텔스로 가는 거죠. 5세대로 보라매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은 아니 지금 시대에 무슨 4세대 전투기를 만드냐 전장에 쓸모없다 이렇게 얘기하긴 하지만 5세대 전투기를 만들려면 4세대 전투기가 있어야 돼요. 그 갑자기 5세대가 튀어나오진 않거든요. 그 4세대 전투기를 만든 8번째 국가가 대한민국이고 이렇게 손에 꼽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4세대 전투기도 어렵다는 얘기고 4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국가 중에 5세대 전투기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는 나라는 거기서 또 반토막이 나요. 터키는 성공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것도 왜 그런 이유일까요? 그리고 인도의 테자스 전투기 유명하잖아요. 몇십 년을 걸려도 제대로 된 완성조차 지금 못 하고 있는 안 되고 하늘의 있고. 아준이죠, 그게. 이제 2개 대대 정도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편제가 됐지만 자기들이 목표한 전투기 수준까지 오르지는 못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시장에서는 경공격기 그러니까 FA-50과 다투고 있는 수준인 정도인데 그거를 20-30년 동안 개발한 그런 국가예요. 무슨 로댕 조각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인디아가 뭐 기반 기술이 없느냐? 아니죠. 기초 과학에 있어서는 거의 탑 수준의 뭐 어쨌든 인공위성도 쏘아 올리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 바탕 위에서 본다면은 국뽕이 아닌 거죠. 제대로 된 현주소인 거고. 그리고 우리가 모자란 부분은 분명히 또 모자르고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어야지 중국이 떨고 있네, 미국이 울고 있네, 이런 거는 네네, 정말 그건 안 아닙니다. 돼요. 2026년 블록 1이 완성돼서 편제가 되고 양산이 되는 그 밑바탕에는 적어도 4대 항정 장비 중에 일단 우선 에이사 레이더와 지금 말씀드렸던 전자전 체계가 완비가 된 이후일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도 확실하고요. 나머지 2개 체제도 개발해서 완료는 됐습니다만 그거는 공대지로서도 상당히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늦게 개발 일정을 좀 늦게 잡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나하나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보람의 전자전 체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